자, 오늘은 그 교체 현상 중에서 도움 법칙이라는 현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체 현상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현상 중에 하나죠. 자, 일단 도움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볼 때 두음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돼요. 두음에. 이때 두음이라고 하면 머리 두자를 써요. 그래서 어디에 오는 거냐면 머리 두 초성에 오는 첫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첫 자리라고 처음에 오는 첫 자리의 초성이겠죠? 첫 자리에 오는 초성이겠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도움 법칙은 한자예요. 한자음에서 고려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도움 법칙은 표준 발음법의 조항하고 연결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도움 법칙에 해당하는 게 보게 되면 니은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거는 몇 항 조항이냐면 10항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조항과 관련된 거는 11항 조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0항과 11항 조항을 가지고 도움 법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항 조항과 관련된 걸 먼저 보면, 자, 10항 조항에서는 조금 가볍게 쓸게요. 너무 길게 쓸 수는 없고, 10항 조항에서는 똑같습니다. 뭐가 되냐면 한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 첫머리예요. 한자음이 마찬가지로 첫머리에 오는 경우예요. 이 경우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한자음 녀, 그 다음에 뇨, 그 다음 뉴, 그 다음 니. 자, 이렇게 첫머리에 녀, 뇨, 뉴, 니 이 형태가 오는 경우에는 자, 얘네들이 다 뭐로 되는 거냐면 여, 그 다음 요, 그 다음 유, 그 다음 이로 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뭘로?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만 보면 10항 조항을 조금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가 잘 하는 예문을 하나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예문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가장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여자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여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유대를 갖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유대라고 하지 않죠. 얘를 뭐라고 해요? 유대라고 이야기하죠. 유대가를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뇨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뇨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소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처럼 초성 자리에 니은 계열이 왔을 때 이 경우는 뭡니까? 다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자, 이 경우가 이제 도움 법칙의 10항의 조항인데 물론 여기에 붙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마찬가지 주의 규정할 때 다만이라고 붙어요. 다만. 자, 요 다만을 조금 박스 치고 의존명사인 뭐가 있냐면 량이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년이 있죠. 량과 년인 경우에는 이때는 도움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움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는 한 양이라고 이야기하지 뭐라고 하잖아요. 양이라고 쓰지는 않죠. 그 다음에 몇 년? 10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보게 되면 량 그대로 썼죠? 년 그대로 썼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도움 법칙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1항 조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항 조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리을 경우인 거죠. 마찬가지로 초성이고 첫머리이면서 한자음인데 자, 조금 길겠죠? 뭐냐면 랴, 그 다음에 려, 그 다음에 리에, 그 다음에 료, 그 다음에 류, 그 다음 리. 가 첫머리에 올 적에는 얘가 다 뭐로 간다? 네, 다 이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뭘로 간다? 이응으로 가요. 그럼 바뀌면 되겠죠? 뭐? 야, 여, 예, 요, 유,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 경우에 대한 예문을 한번 단어를 놓고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량심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량심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량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경우처럼 있죠? 또 뭐 있어요? 우리는 리발이라고 하지 않죠. 머리 자르는 곳 리발이라고 하지 않고 뭐가 돼요? 네, 이발이 되죠. 이런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린 역사를 배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력사라고 하지는 않죠. 력사라고 하지 않죠. 뭐가 돼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식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할 때 조금은 그러면 북한어? 네, 맞아요. 북한어를 보게 되면 북한어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있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이야기해요. 남북한어를 이야기할 때 북한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11항의 조항에서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다만이라는 게 하나 똑같이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 붙임 규정 중에서도 이제 다만이란 것만 조금 빼서 보면 다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때 다만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모음, 이나 혹은 니은 받침 뒤에 오는 경우, 뒤에 바로 이어지는 뭐인 경우냐면 렬이나 률의 경우이죠. 렬률은 뭘로 적는다 라고 하냐면 열과 율로 적는다. 조건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모음이나 그 다음 니은 받침 뒤에 오는 렬률인 거죠. 이 경우에는 뭘로 적는다? 렬률을 뭐로 적는다? 이응으로 적는다, 안 적는다? 적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규율 같은 게 조금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어요. 규율. 자, 우리는 하고 뭐가 있어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률이라고 적는다, 적지 않는다? 률이라고 적지 않고 뭐로 적는다? 율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률로 했는데 요 률이 아니라 뭘로 적는다? 율로 적는다. 율로 적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백분율 하죠. 그죠? 백분율이 아니고 뭐로 적어야 된다? 백분율이 되겠죠. 쓸게요. 백분율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 받침이나 니은 받침 뒤에는 뭐다? 바로 율과 열과 율로 적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게 두음 법칙의 조항이어서, 두음 법칙은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발음법과 연결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